11월에 차가운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장례식장, 그곳에는 김옥분이라는 이름이 적힌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옥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언제 찍힌 것인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수십 년 전 그녀가 아직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시절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조문을 왔습니다. 동네 이웃들, 오래된 친구들, 그리고 먼 친척들.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은 영정 앞에서 제대로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박성우는 딱딱한 표정으로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 최미영은 눈가를 가볍게 닦으며 슬픔을 연기하듯 애도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짜 슬픔보다는 체면을 지키려는 긴장감이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딸 박지은만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눈물이 아니라 통곡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했는지, 집을 나선 그날 밤 이후 엄마가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옥분은 집을 나선 뒤 친구 이춘자의 집에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춘자는 옥분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이 친구가 이미 많은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옥분아, 여기 있어. 오래 있어도 돼. 춘자의 말에 옥분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미안해. 너한테 폐 끼치기 싫어. 나 다른 데 알아볼. 하지만 옥분이 갈 곳은 없었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월세는 남편이 남긴 적금에서 조금씩 뺏어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방은 좁았고 어두웠습니다. 창문 하나 제대로 없는 그곳에서 옥분은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아침이 오면 밖으로 나가 공원을 걸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다 먹었습니다. 말을 거는 사람도 없었고 그녀 역시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오는 동안 옥분의 몸도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옥분은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몇 통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 지은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사랑한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시원 주인이 옥분을 발견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차갑게 식어 있는 그녀를. 경찰이 왔고 검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앓던 심장질환이 방치되면서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 가족들이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그때 제대로 치료를 받았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기울고 저녁이 되자 장례식장은 한산해졌습니다. 그때 지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손에 태블릿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빠, 지은이 성우를 불렀습니다. 형수님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성우는 피곤한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지금은. 지금 봐야 해요. 지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거예요. 우리 모두가 봐야 할 것들이요. 태블릿 화면이 커졌습니다. 영정 옆 벽에 걸린 작은 스크린으로 영상이 투사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옥분이 나타났습니다. 고시원 방,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 핸드폰을 세워두고 홀로 앉아 있는 옥분의 모습.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엄마가 이미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하구나. 엄마가 이런 식으로 작별 인사를 하게 돼서. 근데 엄마는 말이야,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할 용기가 없더라. 너희들 표정을 보면 또 참게 될 것 같아서. 옥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 너희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도, 돌아가신 후에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엄마니까 아내니까 그게 내 역할이라고 믿었어. 근데 말이야, 지은아, 어느 순간부터 엄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 화면 속 옥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너희 오빠네 집에 들어갔을
엄마는 기뻤어. 가족이랑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손주들 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됐어. 엄마는 그냥 도구였어. 애들 학원 데려다 주는 도구. 집안일 하는 도구. 필요할 때만 부르는 가구 같은 존재.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메모들 기억하니? 약은 알아서 챙겨 드세요. 저녁은 간단하게 드세요. 그 메모들이 하나씩 붙을 때마다 엄마는 조금씩 작아졌어.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 말하면 짐이 될 것 같았어. 그래서 참았어. 평생 그래왔듯이. 영상 속 옥분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 말이야. 사실 엄마는 너무 아팠어. 팔이 부러진 것 같았고, 갈비뼈도 금이 간 것 같았어. 근데 오빠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 정도로 병원 가면 오바야. 그 말 하나로 엄마는 알았어. 아, 나는 여기서 아파도 안 되는구나. 불편해도 안 되는구나. 지은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 찾았을 때 엄마는 놀랐어. 전부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 집도, 땅도, 적금도.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었어. 당신만큼은 이용당하지 말아요. 그제야 알았어.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야. 엄마가 얼마나 이용당하며 살았는지. 옥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지은아. 그 순간부터 더 슬펐어. 형수 얼굴이 갑자기 달라지더라고. 반찬이 늘어나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셔야죠. 그 말 들으면서 엄마는 생각했어. 아, 이 사람들은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사랑했구나. 성우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마지막 날 밤, 오빠가 말했지. 엄마 때문에 우리 가정이 흔들려. 요양원 알아볼까? 그 말 듣는 순간 엄마는 결심했어. 나는 이제 짐이구나. 이 집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집을 나왔어. 근데 말이야, 아무도 붙잡지 않더라. 아무도. 옥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춘자네 집에서 며칠 있다가 고시원으로 왔어. 여긴 좁고 어둡지만 그래도 아무도 엄마를 짐이라고 하지 않아. 아무도 엄마한테 뭘 하라고 하지 않아. 외롭긴 하지만 그게 차라리 편해. 장례식장은 고요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만 조용히 퍼졌습니다. 엄마는 말이야, 평생 엄마였어.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어. 근데 한 번도 김옥분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한 번도 나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어. 항상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 때문에, 누군가의 필요에 맞춰서 살았어. 옥분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나는 엄마였지. 사람이 아니었더라.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고, 내 아픔은 대수롭지 않았고, 내 존재는 필요할 때만 의미가 있었어. 엄마라는 이름 뒤에 김옥분이라는 사람은 없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아, 넌 다르게 살아. 엄마처럼 살지 마. 내 아이들을 사랑하되, 너 자신을 잃지는 마. 내 가족을 돌보되, 내 존재를 지워버리진 마. 엄마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옥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빠 형수. 오빠는 좋은 아들이 되려고 노력했던 거 알아. 근데 좋은 아들이 되는 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야. 엄마를 사람으로 봐주는 거야. 엄마의 말에 귀 기울이고 엄마의 아픔을 알아채. 엄마가 짐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영상이 흔들렸습니다. 옥분이 핸드폰을 끄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비록 엄마는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은 없지만 화면이 꺼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건 성우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4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울어본 적 없는 남자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미영도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몰랐어요. 하지만 그녀의 사과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오빠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엄마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나한테 전화했어. 근데 나는 바빠서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했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엄마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나는. 지혜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녀는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아픔을, 포기를 이제야 보게 됐습니다. 조문객 중 한 명이었던 이춘자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옥분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옥분이는 말이야. 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너희들 걱정했어. 자기가 집 나간 게 너희한테 상처가 될까봐. 자기 때문에 너희 가정이 불행해질까봐. 춘자가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날 내가 물었어. 아들한테 연락 안 할 거냐고. 그랬더니 옥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괜찮아. 성호는 바쁜 애야. 엄마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할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조용히 있을 거야. 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친구는 죽는 순간까지도 너희 짐이 되지 않으려고 했어.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너희는 알아? 성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장례식장에는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영정 앞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지은이 엄마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옥분의 손글씨가 나타났습니다. 1998년 3월 2일 성우가 대학에 합격했다. 너무 깊다. 내 아들이 자랑스럽다. 2003년 7월 15일 지은이가 결혼한다. 예쁜 신부가 되었다. 행복하게 살았으며 2015년 9월 20일 남편이 떠났다. 외롭다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않아야지. 2024년 6월 3일 오늘 성훈의 집으로 이사했다.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좋다. 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2024년 8월 17일 계단에서 넘어졌다. 많이 아프다. 하지만 병원 가자고 하면 안 될 것 같다. 괜찮은 척 해야지. 2024년 10월 8일 오늘 집을 나왔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 괜찮다. 이게 맞는 것 같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 근데 좋은 엄마가 뭘까? 모든 걸 참는 게 좋은 엄마일까?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좋은 엄마일까? 나는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는 안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다. 엄마로서가 아니라 김옥분이라는 사람으로. 지은이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우리가 엄마를 죽인 거야.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칼로 찌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엄마를 죽인 거야. 무관심으로, 이기심으로, 당연함으로.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옥분의 장례가 끝났습니다. 그녀는 남편 곁에 묻혔습니다. 작은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옥분 1956-2024 사랑하는 엄마, 아내, 그리고 한 사람. 장례를 마친 후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성우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쓰던 방을 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 아무것도 어지럽히지 않으려 했던 어머니의 흔적. 그는 그 방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영은 냉장고에 붙어있던 메모들을 하나하나 떼어냈습니다. 약은 알아서 드세요. 설거지는 직접 해주세요. 너무 늦게 주무시면 안 돼요. 그 메모들이 얼마나 잔인한 명령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혜는 엄마의 영상을 밤마다 다시 봤습니다. 나는 엄마였지. 사람이 아니었더라.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다르게 가르치겠다고. 사랑은 이용이 아니라고. 가족은 짐이 아니라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어머니가 살던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그 방을 보는 순간 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곳에서 혼자 지냈다는 것이, 아프고 외로운 채로 죽어갔다는 것이. 그는 그날 저녁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달라져야 해. 아이들한테도 제대로 가르쳐야 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변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옥분의 기일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은 묘 앞에 모였습니다. 지은이 엄마가 좋아하던 꽃을 가져왔습니다. 성우는 엄마가 좋아하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묘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엄마,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이제 알았어요. 엄마를 엄마로만 본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봤어야 했는데. 성우도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성공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효도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었죠. 엄마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던 거죠. 한 사람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묘비에 놓인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옥분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너희가 달라지면 됐어. 그날 저녁 지은은 자신의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힘들 때는 말해도 돼. 엄마도 사람이야. 완벽하지 않아. 힘들고 지칠 때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엄마는 널 사랑해.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도 사랑해. 세상은 여전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족은 달라졌습니다.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배운 교훈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없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옥부는 알았습니다. 진짜 피보다 진한 건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는 것을. 김옥부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말들은, 그녀가 겪은 아픔들은 그녀의 가족들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짐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어쩌면 이것이 옥분이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준 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했던 깨달음. 너무 늦게 온 교훈.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별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거기서는 행복해?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별은 계속 빛났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김옥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 메시지는 계속 울려 퍼질 것입니다. 당신의 엄마는 엄마이기 전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도, 당신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들의 희생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귀 기울여주세요. 알아채주세요. 그리 짐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매일 증명해주세요. 피보다 진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알았습니다. 진짜 피보다 진한 건 진심 어린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주는 건 너무 늦기 전에 해야 한다는 것을. 이것이 김옥분이 남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